보수 진영의 제갈량이라 불렸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보수를 대변하던 그가 변했다. 안철수 멘토를 거쳐 문재인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칭하는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 모시고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 책이죠. 대통령의 네. 자격. 네.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서 낸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작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네. 제가 사실 어제 오신다고 해서 네. 이 서문하고 맺은 말만 좀 읽었는데 그 두 군데만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정말 깊은 경륜이 느껴지는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시대의 대통령의 자격 뭡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자격이라는 거는 결국 통치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스테이트크래프트라 그러는데 결국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자리가 대통령이니까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능력, 자질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네, 그걸 의미하는데 무슨 학자분들이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건 없고 그냥 제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거로는 한국 대통령의 경우는 한 6가지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우선 네. 6가지를 다 얘기하기는 조금 길 것 그렇습니다. 같고 핵심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시대적 과제, 이른바 비전이라는 거죠. 시대적 과제를 뭘로 국민에게 제시해서 동의를 받느냐.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는 그런 과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앞서 보니까 뭐 언어, 말을 어떻게 쓰는 게 네, 중요하고 그건 이제 또 잘 지키냐 이걸 예,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또 말씀하시던데. 뭐 흔한 말로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특히 대통령은 국정을 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품격이 있어야 되고 말에 그다음에 뜻이 명확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자격을 쭉 논을 하셨는데 사실 이 책 내내 예. 이게 뭐 저 거의 두껍습니다. 500페이지가 500페이지. 넘죠. 네. 이 책 내내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볼 때 누가 제일 맞습니까? 지금 후보 중에서요. 예. 유력한 후보가 3분 아니에요. 네, 3분 중에서 제가 누굴 선택했냐만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새 후보를 다 거치셨어요. 뭐 거쳤다면 말이 이상하지만 거쳤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 다 잘 알고 계시죠. 물론 박근혜 후보는 17대 총선 때 그때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을 받아가지고 예. 거의 뭐 선거 치르기 어려울 지경이었을 때 제가 이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예. 실무 책임을 지고 그때 선거를 모시고 치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거나 더군다나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는 건 본인이 생각을 안 할 때 예. 일이니까 뭐 정치인을 전제로 해서 뭐 인연을 맺었던 건 아니고요. 네. 문재인 후보는 전혀 모르던 분이었고, 네, 전혀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분을. 네. 근데 그 말이 됩니까? 전혀 모르던 분을 찾아가서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간 건 아니죠. 네, 이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좀 이제 도와달라는 뜻의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 사양을 했죠. 그랬다가 문 후보께서 직접 좀 만나자 그러셔서 같이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좀 솔직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한 게 있죠.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간곡히 부탁하시는 게 무슨 다른 선거를 직접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통합이라는 일이니까 문 후보 표현대로 하면 이게 뭐 후보 개인이나 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실한 과제니까 예. 후보마다 다 국민통합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일의 성격이 선거하고 직접 관련인 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맡기로 한 거죠. 선거랑 직접 관련이 없어서 그냥 통합만 하기 위해서 맡았다. 그런데 비전은 문재인 후보 대통령의 자격이 제일 많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말 보기에 믿는다면 전폭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폭적으로 물론 뭐 돕는 생각이 있어도 선거를 맡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은 기구가 있고 예. 그분들이 다 하시는 거를 제가 그걸 뭐 그분들보다 더 잘한다는 뭐 능력도 없고 그런데
나서는 게 좀 주제넘은 일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없죠. 전폭적인 지지하는데 그렇죠. 선대위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이런 예, 역할까지는 왜냐하면 좀 내가 아닌 것 같다. 아까 뭐 제갈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터무니없이 과장된 거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뭐 이 선거나 이런 쪽에 별로 그 조회에서 소양이 없습니다. 없고 또 제가 정치 현장을 떠난 지가 이미 8년 한 반이 넘으니까 그 사이에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은 국민 의식이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인데 예. 예전 감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선거 업무에 관여한다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윤여준 네. 전 장관께서는 네. 박근혜 후보 구 이제 신한국당 시절입니다. 사실 이때 국회의원도 했고 여의도 연구소장 여기는 이제 예전 한나라당의 싱크탱크라고 불렸던 곳이죠. 2번이나 하셨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좀 네. 이렇게 가셔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멘토. 멘토는 제 입으로 멘토라고 한 일은 없고요. 네. 안 자, 교수가 물음표를 당시 안 교수가 대학생들한테 저를 예. 이렇게 소개할 때 이분을 말하자면 저의 멘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두 번 한 일이 있어요. 예, 그걸 제가 뭐 현장에서 아니다 그럴 건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 입으로 멘토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으로는 멘토라고 했군요. 그죠? 그렇죠. 저를 소개할 때. 예. 나중에 근데 뭐 300명이 있다 이래서 아니 그 300명인지 3,000명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입으로 멘토라고 자처한 일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문재인 후보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세 후보에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다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뭔가 부족하다 이런 데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아니 뭐 다들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이 지위에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고 저는 또 전처럼 그냥 하나의 시민이 아니라 어쨌건 어느 쪽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들으시는 분이 예. 어떤 당파성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지금은. 조심스럽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어법 위반 아닌가요? 아니 다 훌륭한 분들을 가지고 예. 계신데요. 가지고 계신데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한나라당에 계속 계시고 여기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사실 예전에 하셨고 그러다가 야권으로 이렇게 했던 거는 뭐가 불만이었습니까? 아니 누구에 대한 불만 무슨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상대 진영으로 갔다거나 그런 차원은 전혀 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과거에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 비판을 여러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리더십의 성격이 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아,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심할 때는 제가 어느 신문에 글을 쓸 때 궁정 정치를 하느냐라는 글까지 쓴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우리 박 후보께서 그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은 아직도 그런 리더십, 과거의 리더십을 못 버렸다. 그 틀 안에 있다. 이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건 또 누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예. 조심스러운데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거니까 그 정치사각회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힐 때 그죠? 선대위에 어떤 사람하고도 논의한 일이 없고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인데요. 그게 리더십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의사결정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의사결정 구조. 예. 그건 말하자면 당이나 선대위의 예? 간부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지 경위도 모르고 내용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사결정 구조의 비민주성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만 잘못됐다. 고치면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보죠. 네. 불통만 고치면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공천을 잠깐 못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이가 벌어졌다. 이런 누가 공천을 받았어요? 우리 윤 장관님께서 아, 그거는 박 2004 년인가요? 후보하고는 예. 전혀 관계없는 관련이 없는 관념이 건가요? 이건 이미 전에 정해졌던 거고요. 저는 이미 그 16대 국회의원 할 때 그 임기가 끝나면 저는 정치를 전혀 안 하겠다는 걸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습니다. 예. 마음을 먹고 계셨고. 그러면.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랑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토크 청춘 콘서트죠. 네, 청춘 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또 결별했습니다. 작년 아니 말이죠. 그 결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은 게 작년에 9월 초에 서울시장을 이제 나가려고 했다가 안 나가게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책을 쓰는 일이 청춘 콘서트 때문에 5달을 손을 못 대 가지고 밀려 있었거든요. 이 책이요. 대통령의 예. 자격. 그 가을에
책을 내기로 출판사하고 약속은 돼 있는데 5개월을 그냥 까먹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마음이 워낙 조급하고 마침 이제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길로 와서 책 쓰는데 2달로 꼬박 매달렸고 안 교수는 학교로 갔고 예. 그냥 자연히 뭐 같이 뭘 할 일이 없어졌던 것이지 무슨 일이 있어서 결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연히 그렇죠. 또는 일이 우연히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만약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으면 가서 도와주실 겁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쪽에 소속돼 있으니까 안 되고 그 전에 도와달라는 뭐 그분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도 제가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그렇게 요청이 왔더라도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어느 캠프도 예. 안 가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책에 제가 어제 매진말 부분에 보니까 선거에 임박해 530페이지입니다. 접어놨습니다. 네. 신선함을 무기로 혜성처럼 등장하는 후보를 일종의 충동 구매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쓰셨는데 일반론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 꼭 지칭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뭐 그게 꼭 무슨 안 후보를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건 뭐 일종의 일반론이고 일반론인데 그러면 안 후보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해성처럼 해당될 수 등장했습니까? 있죠. 해성처럼 등장한 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호소를 국민에게 하려고 그런 걸 쓴 거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멀어진 거 아닙니까? 충동 아, 구매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않나? 아, 당시 작년에는 예. 작년 제가 안 교수 그 당시 안 교수와 함께 일할 때는 안 교수가 계속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 평소에 정치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 또 권력을 추구하거나 예.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일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다. 라고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진정성이 있어서 저도 그 말 액면 그대로 믿었고요. 그때는 뭐 무슨 대통령 후보라는 걸 전제로 관찰한 일도 없고 예. 그런 관계로 일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에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네. 그때는 액면 그대로 믿었다. 지금은 네. 좀 달라지고 아니 지금 후보로 나왔으니까 뭐 지금은 그건 뭐 평가를 한번 의심의 해주시죠. 여지가 없는 거죠. 뭐 예. 평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걸 평가해요?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의 자격에 비춰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지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안철수라는 사람을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예. 않죠. 예, 그러니까 그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현실 정치도 경험해 온 일이 없고 국가 운영도 경험해 본 일이 없다는 거 예, 그것은 큰 약점일 수 있죠. 그건 약점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친하시죠? 네, 친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종인 네, 위원장 네. 그리고 법륜스님 네. 안철수 후보랑 같이 또 예, 많이 예, 콘서트를 예, 하신 법륜스님과 한때 우리 정말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모임도 해서 얘기도 했다. 아니 작년에 그 할 때는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요. 네, 어느 단계까지?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나라를 바꾸려면 제일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정치가 보면 바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바꾸겠느냐? 이건 상당한 에너지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그 젊은이의 그 열기가 저렇게 대단하니까 저 에너지를 우리가 조직화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도록 한번 운동을 해보자. 예. 그걸 논의했던 거죠. 운동. 김종인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법륜스님, 예, 예. 이렇게 우리 윤여준 장관님 세 분이서 하는데 그 운동의 중심에 이제 안철수 교수가 서고 왜냐면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기획했던 거죠. 근데 어쩌다가 세 네. 분이 뿔뿔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다가 당시 안철수 교수가 예. 이제 서울시장을 나갈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로 본인 뜻을 접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여서 뭐 의논할 일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세 분이서 힘을 좀 더 모아서 계속 한다면 좋은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에게 가 있고 법륜스님은 여전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 가깝게 또 콘서트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지금 윤여준 장관님은 네, 예, 문재인 후보 측에 그게 의견이 달라진 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비전이 세 분이 다르십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도 뭐 저 김종인 장관하고 통화도 가끔 하고, 예, 뭐 그러죠. 지금 앞서서 얘기하셨던 네. 박근혜 후보는 과거의 리더십, 궁정주의라고까지도 혹평을 했던 궁정주의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예. 제가 예. 언어를 정확히 써야 되겠습니다. 예, 뭐 궁정정치 궁정정치, 같은, 예. 궁정정치라고 혹했던 그 박근혜 후보 김종인 위원장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 점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박 후보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박 후보의 생각을 바꿔서 뭐 리더십의 성격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서 노력하신다고 봐야죠.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네. 우리 윤 장관님은 아니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본 것도 있지만 예. 어쨌든 대선 캠프에는 안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요. 네. 그때는 그랬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이 예정이 되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하나 뭐 두 분이 많이 대화하시겠지만 예. 질문 하나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아이 뭐 없어요. 궁금한 게 없으니까요. 따로 많이 대화도 하시나요? 그럼요. 그동안도 많이 했고요. 어.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라고 내가 가까이서 일해 보니까 또 이런 면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 그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고 계신 분한테 뭐 제가 돕고 있는 후보 얘기 할 거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를 저보다도 아마 문재인 후보를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죠 김종인 위원장께서. 예. 그건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 더 보세요, 잘했는데 한번. 예. 다른 쪽으로 가셨고. 예. 제가 알기로 저보다 먼저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만나신 일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저보다는 문재인 후보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윤 장관님 뭐 사실 여기 올 네. 때 처음 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뭐 잘 몰랐다고 그렇게. 예. 제가 문재인 후보를 처음 이렇게 마주친 게 작년 12월인가 무슨 세미나에서 예. 토론자로 피차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었고요. 그러고서는 마주 앉아본 거는 지난 9월 24일 그게 처음이거든요. 예. 네. 지금 단일화 얘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더군요. 아까 보도 봤더니 뭐 내일 예. 문 후보하고 안 후보하고 두 분이 만난다는 뉴스가 나오대요. 내일 두 분이 만나는데요. 두 분 중에 두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알았고 지금 또 잘 알고 계시고 누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그것도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뭐 이미.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뭔가 팁을 주신다면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죠. 왜냐하면 그 문재인 후보는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예. 특히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국정을 조율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국정의 모든 분야를 알게 되고 또 조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 그런 그 국가 운영을 해봤다는 그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제 나라가 어려워져 있고 이미 또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올 거라고도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럴 때일수록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도 그 문 후보가 이 선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걸 보면 예. 정책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여러 가지 정책에 이제 제안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게 이제 새로운 정책도 있지만 과거에 다 그런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정책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며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거 소상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조율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저런 것도 상당히 참 소중한 경험이구나, 소중한 자질이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선 아주 그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솔직하고 그런 사람이 정직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두 분이서 만나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나는데 네. 어떤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두 분이 다 나가면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나간다 그러면 국민이 별로 그렇게 그죠? 유쾌하게 예.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분이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가치나 어떤 의제를 가지고 둘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 의제라는 가치라는 건 당연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예. 거라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거라야 되겠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둘이 힘을 합친다 하는 그런 원칙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단일화가 누가 되냐는 걸 결정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큰 테두리의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있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 이제 논의가 될 텐데 만일에 안철수 후보로 만일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쪽에서 합의해서 단일화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지지해서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인적 쇄신 논란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뭐 간접적이지만 거의 직격탄 비슷하게 총선 패배 세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사실상 뭐 그 친노를 지칭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당내에서 이해찬 대표가 물러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당내 사정을 워낙 잘 모르고 예, 또 뭐 캠프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캠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예. 제가 그 예민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전망하는 예측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예, 그리고 제가 무슨 후보나 당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자리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사견을 얘기한다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사견을 얘기할 수 있죠.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니까. 근데 사실 통합 위원장은 얘기하는데 위원장 자격으로 얘기해야지 사견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장 자격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국민통합위원장 자격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물러나야 합니까? 아니요, 글쎄 이거 뭐 천천한 사견인데 예. 사견인데 이제 이해찬 대표하고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론의 표적이 지금 돼 있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책임은 오로지 두 분이 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분들이 과거 정치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과거 정치 싫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정치에서 역할을 크게 했으면 크게 했던 만큼 지금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두 분이 지금 여론의 표적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두 분도 생각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전히 선거를 생각한다면 없고 뭔가 결단을 내릴 법도 하지 않나. 책임 있는 뭐 저걸 하시겠죠. 지금 뭐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8월 26일입니다. 경향신문에 칼럼을 내셨는데 네. 자신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다는 네. 점에서 노무현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예. 예, 요런 그건 그 당시 얘기를 그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다 뒤져가지고 찾아냅니까? 저희 작가들이 부지런합니다. 이래서 지금 참, 친노의 폐쇄성을 문재인 후보는 넘어섰나요? 아니 제가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8월 이제 26일에는 예,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받는 인상을 예. 가지고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그 자기 중심이 약해 보인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친노 세력의 어떤 후원으로 이제 후보가 된 분이고 하니까 그걸 넘어서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저도 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저도 그 문제를 물어봤고 물어봤습니다. 예, 뭐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쾌한 표정 없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분이 다. 그걸 들어보고 제가 확신한 것은 내가 사람을 잘못 생각했구나. 예, 자기 중심이 약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쉽사리 누구한테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목소리가 상당히 강한. 있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5년의 실패 원인이 뭐냐는 것도 다 성찰을 했고 뭡니까 실패 원인? 아니 이제 뭐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대통령은 국가 통합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통합 대신에 어떤 분노의 정치, 분열의 정치, 배제 정치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 점을 문 후보 자신이 잘 인식하고 있고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단적인 예로 방송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에는 출연을 안 하겠다. 이묵희 선대위원장 또 거기에서 종합편성 채널은 화해 방송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통합의 정치에 문재인 해당됩니까? 후보가 후보 되기 전에 정해진 방침이죠, 그건 당이. 근데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있죠. 유지가 되고 있죠. 당이 기존에 정했던 방침이니까 뭐 문재인 후보도 그걸 이왕이면 존중하려 그러겠죠. 뭐. 예. 그걸 통합위원장이시니까 좀 취재를 예. 잘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안 힘이 그래도- 없으신가요 통합에? 이건 국민 통합이니까. 이것도 국민 국민 통합이지 통합을 않습니까? 하자면 예, 하자면 국민 통합은 좀 예. 작은 단계부터 이거 근데 쉽게 그런 하시는 걸 다 거니까. 넘어서야 이제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한국 사회가 이처럼 갈등이 심하게 증폭이 돼서 누구나 다 국민 통합을 얘기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 60년에 걸친 우리 현대사가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 현대사는 이데올로기의 역사고 예. 이데올로기의 역사는 대결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걸 다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꼭 노력을 해서 다음 주쯤에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좀 잘 네. 있게 네. 바라겠고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해 방송이 아니면 뭐가 그렇다는 걸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 역대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3명의 대통령을 모셨고 네. 선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 예. 대통령을 모셨죠. 네. 예. 책에서 뭐 좀 서술이 돼 있던데 많이 각 대통령의 자격. 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대통령의 이 결정, 이 행동이 참 우리 국가에 좋았다. 이런 거 한두 가지만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뭐 이제 권위주의 시절은 빼야 되고 이제 민주화 이후만 예. 뭐 그때도 사실 그때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바가 또 다르게 물론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권위주의 시절의 대통령과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예.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고요. 아니 뭐 우선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 같은 거 아주 그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고 지금도 평가되고 있고 예. 요새 와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재인식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보면 늘 북방 정책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북방 정책을 참 잘했다. 네, 예, 예. 김영삼 대통령은 역시 뭐니 해도 하나회 숙정이라든지 예, 뭐 금융실명제 같은 예. 것은 예, 한국의 민주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거죠. 예, 그럼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가장 뭐 지금 여기 쭉 대통령들 사진이 있는데 제일 이분이 참 우리나라의 여기 말한 대통령의 자격을 가장 잘 갖췄던 분이다. 누가 있습니까? 여기 민주화 이후에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뭐 총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저 중에서는 그래도 자질을 많이 갖췄다고 예. 생각하면 역시 김대중 대통령을 꼽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자격을 잘 갖췄다. 그 자격이 잘 드러난 거를 하나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예, 주시죠.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민족의 그 남북한 간의 그 대결 구도를 화해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는 것 같은 거라든지 또는 IMF 이후에 예. 이제 신자유주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탈락하는 소외 계층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급히 만드느라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고 시행상에 많은 착오가 있긴 했으나 그러나 그 제도를 만든 것 자체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이라고 봤습니다. 그때도. 예. 그러면 제일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이건 진짜 잘못했다. 요거 하나만 좀 꼽아 주신다면은 예. 이거 높이를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 예. 하나 좀 꼽아 주시죠. 잘 안 떨어지려고. 예. 한 분 한 분이요? 아니요. 전체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이분의 이 행동 결정은 우리 국가에 참 안 좋았다. 우리가 다 글쎄 뭐 지금 이제 공보지시를 뭐 해야 되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공보수석으로 모시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그건 가장 큰 과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과오가 예. 조금 예. 내리겠습니다. 네. 유명한 대통령. 그건 그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예,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너무 많이 훼손했다는 거죠. 이 공공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국가라는 게 공동체 아니에요. 예.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가 공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따라서 그 공공성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공공성을 너무 많이 훼손을 해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쓰셨다. 공공성이라는 가치조차 인식을 뭐 양반이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동기는 뭐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성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 그건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그런 일들이 좋은 없어야죠.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예, 없어야죠. 지양을 절대로 해야 없어야 되겠죠.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선거 끝난 다음에 혹시 계획이 있으다면 짧게. 선거 저는 12월 19일이 투표일이잖아요. 예. 18일 자정이면 선거 운동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저는 19일 아침에부터는 이제 먼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어떤 자리?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 캠프로 가기 전 제 전자리.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지역 분권
거기 이사장. 아니 저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라는 예. 사단법인체인데요. 예. 근데 거기 이사장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고 또 그 말고 제가 이 시민사회에서 그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전히 해야죠 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